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분석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요.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 우리 소버린 AI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결국 최대의 수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막 네카오라고도 그랬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약간 비슷하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좀 뜯어보면 굉장히 달라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숫자상으로 훨씬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여지도 크다. 약간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뭐 AI에 대한 기대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돈을 버는 것은 이 내수 경기잖아요. 우리가 뭐 글로벌 플랫폼은 뭐 사실 아니기 때문에 내수 경기인데 경기 회복 연관성이 누가 높을까요? 네이버의 커머스가 높습니다. 카카오도 커머스가 있지만 카카오는 저희가 어디에 쓰죠? 선물하기예요. 내수 회복, 경기 회복이 돼서 막 상거래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카카오의 선물하기가 크게 더 회복된다? 이게 좀 이렇게 탄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AI 전략도 카카오가 카나나라고 출시했는데 사실 잘 안 됐죠. 근데 오픈 AI하고 다시 카카오가 하고 있어요. 오픈 AI 하면서 AI 에이전트로 갈 거예요. 뭐 분명히 이거는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워낙 지금 우리나라 자체의 AI를 추진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LLM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챗GPT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LLM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 저는 에이전트 AI로 간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AI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기 어차피 B2C 서비스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검색이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이런 활용 쪽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걸 좀 더 보면 이제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발견입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쇼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앱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쓰고 있는 카톡에서 이 탭이 추가돼서 이제 AI 기능을 붙이는 건데 쇼폼이 사실 글로벌하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 카카오의 이제 좀 체류 시간을 높인다 이런 컨셉인데요. 이런 컨셉이 사실 크게 성공한 적이 쇼폼 플랫폼이 정확히 우리가 좀 글로벌 회사로 나와 있고요.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사실 쉽게 될까? 뭐 네이버에서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뭐 큰 성공으로 가서 뭐 숫자가 달라질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거 한번 뭐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카카오 쪽은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차라리 접근을 해서요, 차라리 이 테마를 보고 카카오페이를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어차피 이 카카오도 지금 숫자로 시가총액이 설명이 안 돼요. 5천억대 이익을 내는데 뭐 PER이 70배, 80배 정말 성장성이 좋은 미국의 플랫폼들 전 세계 점유율이 높아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아예 없거든요. 물론 이익을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난 3년간 이익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네이버는 매년 이익을 계산했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한 번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당장 뭐 스테이블 코인이 오래 돈을 벌지는 않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몇 년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한 5년 보고 하는 거잖아요. 5년 봤을 때는 얘가 차라리 카카오페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서 회사가 완전 바뀔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카카오도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선불 충전금 해놓고 쓰잖아요. 토스나 네이버는 큰데 그냥 송금만 하죠. 이 선불 충전 개념은 카카오가 더 커요. 카카오에 1.2조 원, 카카오페이에 6천억이 지금 충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담보로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작하고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서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희가 5년에 5천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시작이 되면 코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잖아요. 코인이 커지고 그만큼 1대1로 달러를 예치하고 채권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코인이 커져서 또 달러를 예치하고 또 채권을 사고 뭐 이런 구조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예치금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 5천조 시장에서 뭐 한 50조 정도만 우리나라 100분의 1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규모나 뭐 달러를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트렌드가 클 테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100분의 1 정도 한 50조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럼 뭐 반 정도 가져가면 25조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클을 말씀드릴 때 이자 수익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뭐 100조를 예치하면 미국은 4% 이상 금리가 나오니까 4조 이상 이자 수익이 나와요.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카카오가 뭐 나중에 25조로 간다? 4%를 잡으면 1조를 벌 수 있는 거죠. 카카오페이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제 생각에 숫자가 돌아서서 이게 밸류에이션 설명이 되기가 지금 쉬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숫자로 설명된 회사는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너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를 받은 거예요. 글로벌 같은 기업 대비 너무 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것만 충분히 막 50% 100% 올라간다. 이런 거죠. 제가 막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도 뭐 얼마 전에 막 5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6.8배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아이크로는 10배가 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 그리고 TSMC는 물론 비즈니스가 더 안정적이고 더 성장성이 있다 해도 뭐 17배, 8배입니다. 그럴 때 5배 시작해가지고 10배까지만 올라오면 따블이 난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주는 왜 이렇게 싸냐? 우리나라 증권주는 왜 이렇게 싸냐? 막 이런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리레이팅에서 3,000을 넘고 3,100을 넘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익 성장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리레이팅이 더 큰 국면인데 네이버가 딱 맞아요. 네이버 보시면 이익은 성장을 했어요. 22년까지는 고생을 했습니다. 경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비용이 컸어요. 20년, 21년에 개발자 비용 등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22년까지 압박을 줬고요. 매출액은 보시면 5조, 6조 8천, 8조 2천 성장했지만 이익이 못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나빴던 게 맞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9조 정도 하고 하면서 23년, 4년에 비용이 컨트롤되고 매출액이 사실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익이 성장이 시작해요. 특히 24년에는 의미 있는 퍼센트의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5년, 6년에도 이익 성장이 잡혀 있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1년 이후로 4년 내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멈춰만 있어도 이익이 성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 내려간 거예요. 10배 초반, 13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내려갔었고요. 지금 급등해서 20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20배면은 아주 비싸진 않죠. 약간 싸다 생각할 수 있고 네이버의 그 밸류에이션을 그럼 뭐 PER로 보는데 우리가 좀 미래에 한 번 더 보는 게 포워드 PER이죠. 미래 이익 대비 얼마에 거래되냐 이거예요.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 밴드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높게 거래되냐 낮게 거래되냐. 주가가 높다고 비싼 거 아니고 주가가 낮다고 싼 거 아니죠. 이익 대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익이 바뀌고 회사의 가치 평가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이익을 반영해서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밸류에이션 밴드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익이 올라가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이면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굉장히 디레이팅이 됐어요. 심할 때는 뭐 60배가 넘던 저 글로벌리 진짜 비싼 플랫폼이었어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데 카카오는 여전히 비싸고요. 네이버는 막 10배, 15배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15배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20배 정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는 이제 예전에 숫자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오히려 오래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큰 게 싸진 다음에 다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때에 왔다. 이익이 몇 년째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카카오를 왜 이렇게 높게 평가받았을까요? 카카오는 제 생각에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부가 되면은 무슨 플랫폼을 사야 된다 이게 있어요. 전 정부 때는 뭐 약간 뭐 네이버 쪽이 유리하고 뭐 지금 정부에는 카카오 유리하고 뭐 이런 게 설입니다. 뭐 너무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뭐 이렇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제 카카오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정부의 AI 이제 중기 벤처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이 사실 네이버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고요. 유명하신 분들이 네이버에서 오셨고 사실 뭐 소버린 AI 전략을 완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뭐 네이버를 이렇게 차별한다? 이렇게 보기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정치 색깔 막 이런 걸 보시는 것보다는 누가 실제로 매출과 이익에 도움되는 정부 정책에 도움되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 만들고 하는 게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냐 아니면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거잖아요. 소비 쿠폰을 주고 회복시킬 때 누가 더 탄력성 있게 매출이 움직이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냐. 근데 그건 네이버라는 거죠. 네이버는 전자상거래와 광고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나 메타, 전자상거래 광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미국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메타가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 미국이 뭐 22년에 약간 약할 때랑 회복할 때 뭐 메타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데요.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잘 하고 있냐도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이제 커머스를 생각해 보면 이제 쿠팡이나 또 중국에서 뭐 알리나 테무 막 다 들어오는 경쟁이 많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많이 눌려 있던 거죠.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 실제로 쿠팡이 더 많이 성장한 것도 맞고요. 근데 뭐 최근에 숫자만 보면요. 이게 뭐 얼마나 구조적인 것까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보시면 이제 좀 표를 찾아봤는데 네이버가 쿠팡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을 그래도 뭐 네이버가 완전히 밀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이렇게 돌아서면 그 정도의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네이버를 옛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가 2005년부터 2008년 이 주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크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사실 2007년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당시에 산업재 시대예요. 지금은 좀 비슷합니다. 이게 조선 건설, 막 산업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해외 건설 막 이런 것 때여서 사실 다른 업종들은 잘 안 됐었는데 네이버는 그때 산업재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 보시면 미국에서 인터넷 검색에 대한 기술이 발달한 건 좀 더 전이고요. 오히려 몇 년 후에 네이버가 이제 이런 검색 쪽에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크게 개발을 시켰고 2007년에 우리 기억하는 막 지식인 막 이런 거 성공하면서 산업재 열풍시였는데도 플랫폼 업자로서 굉장히 잘 성장했어요. 뭐 이후에 아마존 쇼핑이 커지니까 네이버도 쇼핑을 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뭐 보고 나서 응용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지난 몇 년은 못했을까요? AI가 개화하는 시기였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막 AI를 23년, 4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오픈 AI 하나도 아니잖아요. AI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막 선택해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상황쯤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사이클을 겪었고 이번에도 맞는 것 같아요. 차트에서 고개를 드은 부분이 우리나라 정책 기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성장할 늦은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맞춰서 이혜진 창업자님도 이제 돌아오셨고요. 보통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비교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뭐 모든 기업이 리레이팅 되고 있지만 사실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금융주, 뭐 증권주들도 그런 사례가 있고 뭐 배터리까지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냥 안 좋았냐? 아니면 사실 체력을 쌓으면서 연구를 하고 R&D를 하고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고 있었는데 주가만 눌려 있어서 밸류에이션만 떨어지고 있었던 회사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익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회사는 지금 시장에 물이 들어와서 제가 배가 떠오르듯이 지금 올라가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들어와서 막 시장이 올라갈 때는 돼요. 그런데 그거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특히 모든 회사가 다 올라갈 때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냐? 돈을 실제로 벌고 있었냐? 계속 못 벌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많이 벌 거예요.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더 많이 벌 거냐? 이것을 포인트로 보고 해야지 주가만 보고 따라가면 상승장의 이제 끝에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다 오르니까 다 아무거나 막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처럼 이제 이익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회사만 눌려 있다가 이런 이제 붐을 타고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회사들을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이버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던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을 볼 때 왜냐면 수출주를 사실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수출에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다뤘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원자력, 뭐 화장품, 뭐 뷰티, 뭐 이런 수출, 삼양식품 뭐 이런 회사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내수를 저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 타이밍은 있다. 미국에서 AI가 뭐 미국에 AI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이제 발달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또 발달할 때가 후발주자로 온다면 뭐 이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말씀드리지 않던 국내 좀 내수에 가까운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새로 소개해드린 기업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